여러분이 가진 은퇴자금으로 은퇴하면 꿈꾸던 은퇴생활이 가능할까요? 퇴직을 앞두고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고민을 합니다. 수명도 늘어나는데 은퇴자금이 충분할까? 퇴직하고 계속 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은퇴자금은 도대체 얼마나 필요한 걸까? 은퇴를 앞둔 여러분이 하는 이런 고민들을 담아서 은퇴 설계를 해보셔야 합니다.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은퇴 후 30년, 행복하고 안정적인 은퇴 생활은 자동으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미리 계획하고 플래닝 하셔야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실제로 은퇴 설계 상담을 하는 과정을 단계별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수백 명의 예비 은퇴자들과 또 은퇴자들을 실제로 컨설팅하면서 다듬은 체계적인 과정입니다. 이런 과정의 도움을 받아서 안심하고 안정적인 은퇴 생활을 하고 계신 고객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과정을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부부가 함께 은퇴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자세히 안내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봐주세요. 저는 20년차 은퇴 설계 전문가로 수많은 예비 은퇴자들과 은퇴자들의 은퇴 설계를 진행해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많은 은퇴자들이 무엇을 걱정하고 고민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은퇴가 얼마나 막연하게 느껴지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퇴를 계획하고 싶지만 어떻게 계획해야 할지 몰라서 막막해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실제로 유료로 고객들과 은퇴 설계 상담을 하는 과정을 그대로 보여드릴 겁니다.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따라해서 해볼 수 있도록 자신의 은퇴를 제대로 계획해 볼 수 있도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이에 적어가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원은 미리 그려놨습니다. 은퇴 설계는 이렇게 3단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먼저 now, 현재를 파악해야 합니다. 모든 계획의 시작은 현재 상태를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은퇴 설계를 하는 거니까 현재 은퇴 자금이 얼마인지를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너 돈 얼마 있어? 은퇴 자금 얼마나 모았어? 하면 총 자산이나 순 자산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은퇴 설계에서 얘기하는 은퇴 자금은 여러분의 총 자산에서 부채를 빼고 부동산도 빼야 합니다. 그리고 은퇴 자금으로 사용하지 않을 자산들도 빼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결혼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금으로 보관하고 있는 돈이 있다면 그건 은퇴 자금에서 빼야 합니다. 집 이사 가려고 마련해둔 자금이 있다면 아니면 자동차 교체하려고 빼둔 자금이 있다면 다 제외합니다. 또 많은 분들이 은퇴 자금과 관련해서 착각하는 게 연금저축과 IRP만 은퇴 자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은퇴하면 연금 계좌에 있는 돈만 갖고 생활하실 건가요? 물론 그것밖에 없다면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대부분은 다른 금융자산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금이나 주식, ETF, 펀드, 채권 등 다른 금융자산도 은퇴자금에 포함시켜서 정리해 봅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 여러분의 은퇴자금을 파악해 봅니다. 합산한 현재 은퇴자금을 적어 봅니다. 이게 여러분의 현재 스코어입니다. 여러분의 현재 은퇴준비 성적표라고 할 수도 있겠죠. 적든 많든 현재 은퇴자금을 먼저 파악해 보셔야 합니다. 현재를 파악했다면 이제 목표를 설정해 봐야 되겠죠. goal, 즉 목표를 좀 설정을 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은퇴 목표를 설정하는 건데요. 목표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를 정해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when, 그리고 두 번째로는 how much. 이 두 가지를 좀 정리해 보셔야 되는데요. when은 언제 은퇴할 거냐는 거죠. 여러분은 언제 은퇴할 계획인가요? 이미 은퇴했다면 현재 나이를 적으면 될 거고요. 어떤 분들에게는 현재 직장에서 은퇴하는 시점이 은퇴 날짜일 거고, 어떤 분들은 현재 직장에서 퇴직한 이후에 다른 직장에서 계속 일하고 몇 년 후에 은퇴할 계획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계획하는 은퇴 시점을 정해 보셔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how much인데요. how much도 두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은퇴 후에 월 얼만큼 필요한지 정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은퇴 후 생활비로 많은 곳에서 300에서 350만 원을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은퇴 후에 매월 얼마나 필요하신가요? 어떤 분들한테는 300만 원 정도면 될 거고, 어떤 분들은 500만 원, 어떤 분들한테는 훨씬 더 많은 돈이 필요하실 겁니다.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은퇴 후 매월 얼마가 필요하신가요? 부부가 함께 그동안의 소비를 분석하면서 은퇴 후에 매월 얼마나 필요한지 파악해 보셔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일회성 지출들을 좀 정리를 해 보셔야 되는데요.
일회성 지출은 매월 필요한 자금은 아니지만 살아가면서 크게 필요한 자금들을 정리해 보는 겁니다. 대표적으로는 자녀에 대한 자금들이 있을 수 있겠죠. 특히 자녀의 결혼 자금이나 독립 자금을 파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은퇴하면 주로 많은 분들이 여행을 다니는 계획들을 세우는데요. 우리가 매월 여행 다닐 게 아니라면은 매월 필요한 은퇴 후 생활비와 별도로 여행에 대한 예산을 잡아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60세 은퇴해서 70세까지는 매년 부부가 함께 1년에 한 번씩 해외여행을 갈 거다 해서 1년 예산을 대략 1,000만 원 정도 필요하다 하시면은 매년 1,000만 원 정도씩 10년간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은퇴 후에 우리가 크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의료비가 있습니다. 특히 70세, 80세 이후에 의료비나 간병비가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의료비에 대한 예산도 따로 책정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부부가 함께 은퇴 후에 어떤 자금들이 특별히 더 필요한지 한번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how much, 얼마가 필요한지 목표 설정을 합니다. 은퇴 후에 매월 얼마가 필요한지, 그리고 일회성 지출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얼마나 필요한지 면밀하게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살다 보면 목표는 바뀌고 변수도 있고 목표가 새로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지만 은퇴 플래닝을 할 때 목표 설정을 최대한 잘해 두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의미가 있습니다. 나의 현재 상태로 내가 목표한 것들을 이룰 수 있는가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다음 단계, 시뮬레이션, 계산 단계로 넘어갑니다. 계산 하니까 바로 머리가 아프려고 하시죠? 하지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가장 어려운 계산 단계를 쉽게 해보실 수 있도록 제 홈페이지에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무료로 진행해 보실 수 있으니까 들어가셔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정리한 now, 나의 현재 상태를 입력하고 go, 내 목표를 입력하면 내가 가진 은퇴 자금으로 내가 목표한 은퇴 생활이 가능한지 은퇴 성공 가능성을 계산해 줍니다. 이 프로그램은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을 활용해서 은퇴 성공 가능성을 보여주는데요. 간단히 설명하자면 은퇴 후의 투자 수익률이나 물가 상승률 등 여러 변수들의 변동성을 감안해서 1000번의 시뮬레이션을 해봐서 내 기대 수명까지 은퇴 자금이 고갈되지 않고 남아있을 가능성을 퍼센트로 보여줍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영상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이나 유럽 등 은퇴 선진국에서는 은퇴 설계가 거의 전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최대한 사용자 친화적으로 만들었으니까요. 계산이 빠르지 않고 금융에 대해 잘 모르셔도 쉽게 해볼 수 있도록 해놨으니까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보시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은퇴자금 계산을 해보면 은퇴 성공 가능성을 확률로 이렇게 표현해 주는데요. 일반적으로 80%가 넘으면 우리가 안정적으로 은퇴 생활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80%가 넘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되는데요. 만약에 80%가 안 된다면 내 은퇴 성공 가능성이 80% 미만으로 책정이 되었다면 우리에게는 대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플랜 B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현실적으로 현재 준비된 은퇴 자금을 바탕으로 계산해 보면 목표한 은퇴 생활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매월 500만 원이 필요한데 지금 가진 은퇴 자금으로는 월 500만 원씩 지출하면서 살게 되면은 기대 수명 이전에 은퇴 자금이 고갈될 가능성이 너무나 높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이시라면은 대안을 찾아야 될 겁니다. 대안은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더하거나 늦추거나 아니면 빼거나 이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은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뭘 더해야 될까요? 일단 추가적으로 더할 자산이 없는지 한번 살펴보셔야 합니다. 빠뜨린 건 없는지 살펴보자는 얘기죠. 은퇴 설계 상담을 하면서 은퇴 자금이 부족하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드리면 갑자기 어디선가 자산이 튀어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생각 못한 자금이 있는 경우들이 의외로 종종 있습니다. 오래전에 만기돼서 잊고 있던 연금보험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가상화폐는 은퇴 자금에 포함 안 시키려고 했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은퇴 자금에 포함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기로 한 자산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의외로 더할 수 있는 자산들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로 했을 수도 있고, 물론 무조건 있다는 것은 아니지만 잘 생각해 보면 추가할 수 있는 자산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추가할 수 있는 큰 한방이 있습니다. 바로 주택연금을 추가하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90세 넘어까지 집 한 채 갖고 있다가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보다 주택연금을 신청해서 살아계실 때 잘 쓰고 가는 것이 자녀들에게 오히려 훨씬 좋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늦추는 겁니다. 뭘 늦출까요? 네, 은퇴 시점을 늦추는 겁니다. 현재 직장은 퇴직 시점이 정해져 있다면 이후에 다른 직장에서 일하면서 은퇴 시점을 늦춰야 합니다. 빨리 은퇴해서 쉬고 싶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계속 일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직장에서 퇴직 전에 재테크나 투자에 대해서 공부하고 관심 갖는 것도 너무나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퇴직 이후에 일자리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네트워크를 쌓고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내가 일하고 있는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정보를 쌓아나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런 것이 어쩌면 재테크나 투자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저는 제 고객분들한테 늘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빼는 것입니다. 뭘 뺄까요? 네, 은퇴 후 생활비를 줄이는 겁니다. 은퇴 후 생활비를 너무 높게 잡은 건 아닌지, 좀 줄일 여지는 없는지, 계속 차는 두 대여만 하는 건지, 아니면 골프는 꼭 쳐야만 하는 건지, 해외여행은 1년에 두 번이 아니라 한 번만 가는 건 어떨지, 남들 다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 것은 욕심일 수 있습니다. 우리 부부의 관심사나 라이프스타일에 맞게, 그리고 준비된 은퇴 자금에 맞게 현실적으로 은퇴 후 생활비 규모를 줄여야 합니다. 이렇게 은퇴 성공 가능성이 80%가 안 된다면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 또는 두세 가지를 활용해서 은퇴 성공 가능성을 80% 이상으로 높여야 됩니다. 자산을 늘리거나 아니면 은퇴 시점을 늦추거나 아니면 은퇴 생활비를 줄여서 내 은퇴 성공 가능성이 80%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조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안들 중에서 나에게 어떤 것이 맞을지 잘 살펴보시고 정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퇴는 현실입니다. 준비 없는 은퇴는 굉장히 불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플랜 B를 통해서 은퇴 설계 가능성을 80%로 올려서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제 은퇴 자금에 대한 플래닝이 정립되었다면 마지막으로 은퇴 자금을 어떻게 운용할지 계획을 해보셔야 됩니다. 은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단계인데요. 은퇴 자금 포트폴리오 구성과 관련해서도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계좌를 정해 주셔야 될 거고요. 두 번째로는 어떻게 투자할지 정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요리를 한다고 하면 음식을 어디에 담을 것인가가 계좌의 문제이고, 어떤 요리 또는 음식을 만들 것이냐의 문제가 투자의 부분입니다. 계좌는 절세계좌 사총사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세액공제 900만 원만 생각하는데 이건 세액공제 한도고 실제 계좌에 납입할 수 있는 것은 1,800만 원입니다. 이 금액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ISA와 비과세연금까지 절세계좌 사총사를 잘 활용해서 세금을 줄이는 것이 은퇴자금 관리에 있어서 기초적이면서도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향후 다른 영상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투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첫째도 둘째도 리스크 관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투자에 있어서 수익을 우선시하는데 은퇴자금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리스크를 줄이는 것입니다. 물론 예금 위주로만 운용하면 가장 안전하고 리스크도 최소화되겠지만 은퇴기간 30년을 생각하면 은퇴자산을 예금 위주로 운용하는 것은 엄청난 기회비용의 손실이고 은퇴 생활을 힘겹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도 꾸준히 수익을 내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자산 배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산 배분과 관련해서는 가장 연구가 많이 되고 100년 이상의 글로벌 경제의 역사를 통해서 검증된 올웨더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해서 은퇴자금을 운용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투자는 정해진 답은 없지만 올웨더 포트폴리오가 아니더라도 자산 배분을 기초로 해서 자금을 운용하는 것을 꼭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은퇴 설계의 3단계가 완성되는데요. 여기에 한 가지가 더 남았습니다. 바로 모니터링입니다.
모니터링은 최소한 6개월 단위로는 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연간 모니터링은 반드시 해주셔야 합니다. 그때마다 자산의 변동 상황을 체크하고 다시 한번 몬테칼로 시뮬레이션도 돌려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연봉 협상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은퇴 설계 상담을 하고 모니터링 할 때는 고객분들과 꼭 연봉 협상을 합니다. 고객 부부와 제가 앉아서 다음 한 해의 인출액을 결정합니다. 은퇴 계획과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서 다음 해의 생활비를 결정하고 여행이나 자녀 자금 등 큰돈이 들어갈 계획을 파악한 다음에 절세 효과를 감안해서 어떤 계좌에서 얼마를 인출할지 함께 결정하고 있습니다. 매년 모니터링을 하면서 계획에서 벗어나고 있지는 않은지, 남은 은퇴 기간 동안 자산이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을지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계획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실천하고 관리해 나가는 것은 최초의 계획 못지않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렇게 은퇴 계획을 세우는 방법을 단계별로 자세하게 안내해 드렸습니다. 먼저 나의 현재를 파악을 합니다. 내가 가진 은퇴 자금이 얼마인지 파악을 해보고요. 그리고 은퇴와 관련해서 목표 설정을 합니다. 언제 은퇴할 것이고 얼마가 필요한지 파악을 해서 목표 설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현재와 목표를 가지고 계산을 해줍니다. 나의 은퇴 성공 가능성은 몇 퍼센트가 되는지 계산을 해보는데요. 이렇게 해서 80%에 도달한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되지만 8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플랜 B, 대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더 할 수 있는 자산은 없는지, 아니면 은퇴 시점을 늦춰야 될지, 아니면 은퇴 생활비를 좀 낮춰야 될지 최적의 방안들을 활용해서 다시 80% 이상으로 내 은퇴 성공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는 마지막 단계로 운용을 해줍니다. 운용 단계에서는 절세 계좌를 활용해서 은퇴 자금을 운용해 주시면서 투자를 안정적으로 자산 배분을 통해서 진행을 해줍니다. 그렇게 하신 다음에 운용을 해나가면서 매년 모니터링을 통해서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조정해야 될 부분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체크하면서 안정적인 은퇴 생활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은퇴 설계를 DIY로 스스로 해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렸는데요. 해보시면서 잘 모르겠는 부분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이런 전체적인 과정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해 보고 싶으시면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상담 신청해 주시면 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세 설명란과 고정 댓글 확인해 주세요. 여러분은 은퇴 설계 계획을 세워보셨나요? 제가 안내해 드린 단계에 따라 부부가 함께 은퇴 계획을 수립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퇴 계획을 수립하고 안정적이고 행복한 은퇴 생활 즐기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은퇴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습니다.